안녕하십니까, 김종훈 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방어동에 있는 상가주택에서 구독자분을 한번 모시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질문이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셔서 그걸 그 현장에서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상담이 있어서 바빠서 그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오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을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저번 주에 부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로서 제일 궁금한 샤시 교체 비용,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다 풀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를 교체할 때 금액 차이가 있던데요. 가성비와 브랜드 중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KCC만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장님. 자, 일단은 질문이 뭐 가성비, 브랜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서 고객의 선택사항이죠. 가성비를 따질 거냐, 브랜드를 따질 거냐,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라서 맡겨두는 걸로 하고, KCC만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이 있는 본사 정품이 있고 일반 개인 대리점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일반 대리점은 말 그대로 개인 공장에서 하는 거고, 본사 정품은 실제로 본사에서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본사에서 취급해서 품질 보증이 붙을 텐데, 이 품질 보증이 붙는 제품들도 저희처럼 KCC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 홈CC 인테리어라고 하죠. 홈CC 인테리어 창호가 있고, 그 다음에 L사가 있고, 그 다음에 H사, 그 다음에 W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본사 정품들이 있을 텐데, 이 본사 정품에서 품질 보증이 저희가 업계 최장으로 13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두 회사들은 10년 품질 보증, 또 H사는 12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C 홈CC 인테리어 창호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은 업계 최장으로 품질 보증을 13년 동안 해드린다 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샤시를 교체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품질 보증은 해주시나요? 자, 품질 보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본사에서 직접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이 원체 발달이 돼 있다 보니 고객이 한마디면 이미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이 13년이라고 했을 때 이 13년 품질 보증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본체에 대해서 13년이 붙고, 부자재들은 5년이 되고, 소모품은 2년 동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는 가시죠? 자,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 고객들은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부자재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모품은 어떤 게 있는지, 요걸 또 설명을 드리면, 자, 본체는 하이샤시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이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을 열로 용접을 합니다. 그럼 열로 용접을 했을 때 이 접합부가 틈이 없을 텐데, 근데 이 틈에서 만약에 파손에 의해서 누수나 누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본체에 해당이 돼서 13년 동안 무상으로 AS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22mm나 26mm나 24mm나 들어가게 되면 유리가 복층 유리로 해서 두 장의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 두 장의 유리가 창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창이 올라갔을 때 처지거나 뒤틀렸을 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틀 창작 변형 뒤틀림으로 인한 작동 불량, 처지거나 뒤틀려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본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13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손잡이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유리 복층 유리 내부에서 습기가 찼다든지, 그 다음에 창틀과 벽면 사이에서 뭐 누수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보통 부자재들에 대한 거는 다 5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소모품이 딱 있는데, 그 소모품은 뭐냐? 기본적으로 방충망이 들어갑니다. 그 방충망이 그런데 부식이 됐다. 방충망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 동안 AS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기밀재의 성능 변화라고 하는데 모헤어라고 합니다.
그 창틀과 창틀 사이에 있는 털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명칭을 모헤어라고 하는데 이 모헤어가 닳았다든지 그 다음에 창틀과 창틀 사이 상하부에 존재하는 풍지판이라고 해서 바람을 한 번 더 막아주는 풍지판이 기능의 변화가 왔다. 이 두 가지는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2년 동안만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용과 내부 전용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자, 이중창과 단창을 또 나눌 수가 있고 발코니 전용과 내부 전용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 전용은 말 그대로 거실에 있는 중간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앞에 있는 베란다를 발코니라고 하는데 이 발코니에 들어가는 전용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쓰는 단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 전용 단창,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쓰는 거는 내부 전용 단창. 그리고 만약에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확장형 이중창으로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뭐 안방이라든지 뭐 작은 방에 또 이중창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내부 전용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코니 전용과 내부에 있는 이중창의 틀의 두께가 다릅니다.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 더 두껍습니다. 유리도 더 두껍습니다. 당연히 더 튼튼해야 되고 단열이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두꺼운 이중창이 들어가게 되고 내부에는 그거보다는 살짝 얇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일단 여기들보다 조금 얇은 유리도 들어가고 얇은 창이 얇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발코니 전용 창과 내부 창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유리에도 색상 두께 일반 유리, 로우 유리가 있던데요. 로우 유리도 종류가 있나요? 그럼 어떤 유리를 선택해야 맞는지 알려주세요. 자, 유리 종류라고 하면 일단 두께를 따질 수가 있고요. 유리 두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사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본사에서 직접 만드는 본사 정품 유리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의뢰를 했을 때 수입 유리를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 유리냐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질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께는 뭐 12mm, 16mm 그리고 뭐 18mm가 될 수도 있고 22mm, 24mm, 뭐 26mm. 요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공장에서 만들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쓰는 유리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22mm를 쓰고 외부에는 26mm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일단은 이거는 유리 두께에 관한 건데 유리는 두꺼울수록 당연히 방음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단열은 유리가 두껍다고 단열이 잘 된다라기보다 유리가 사양에서 어떤 유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단열이 되느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사양에는 로이라는 단열 유리가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열이 차단돼서 집이 따뜻해지느냐 집이 더 추워지느냐 뭐 이거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두께와 사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리에 대한 두 번째예요. 단창과 이중창. 단창은 무엇이며 이중창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단창과 이중창. 이제 단창과 이중창은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세 짝 문이 있을 때, 한 번 열었을 때는 단창, 두 번 열면 이중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단창에 들어가는 단판 유리냐, 이중 유리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복층 유리라고 하는데, 이 복층 유리가 유리 두께에서 보면 26mm라고 하면, 이 26mm가 통유리가 아닙니다. 통유리가 아니라는 거. 이 통유리가 만약에 26mm로 되면 이만큼 두꺼운 유리가 들어갔을 때, 이 유리가 사람이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열도 복층 유리보다 떨어집니다. 이 유리 자체가 얼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층 유리를 쓰게 되는데 이 복층 유리는 보통 쓸 때 업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mm 유리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공기층으로 감봉이 들어가죠. 그래서 16mm의 감봉이 들어가고 뒤에 5mm 유리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두께가
26mm가 되는 것을 복층유리라고 합니다. 아, 복층유리가 이런 유리였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유리의 차이점을 알았고요. 창틀 질문입니다. 창틀의 두께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왜 두께가 다른지 궁금해요. 창틀의 두께, 물론 얇으면 얇을수록 약할 거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또 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만들 때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다 거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단창과 이중창이 있는데, 이 단창도 발코니 전용 단창이 있고 내부 전용 단창이 있습니다. 이중창도 외부 발코니 전용 이중창, 내부 창 이중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 창에서 두께가 저희가 쓰는 5i 제품 같은 경우는 135mm의 두께가 되고, 내부는 120이라서 내부 창이 또 단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창 같은 경우는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0이라고 저희가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내부는 232라는 거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빠졌는데,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갈 때 중간에 있는 문을 거실 분합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창은 단창이긴 하나 앞에 보면 보통 노후된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앞에 나무로 해서 빈 공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틀 일체형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가 들어가고 빈 공틀이 들어가서 이 공틀 일체형 창은 225mm의 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창에 쓰느냐 외부 창에 쓰느냐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외부 전용 창이냐 내부 전용 창인가 달라진다는 거, 일단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창틀의 두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 제가 살던 집의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였어요. 손잡이도 없었고 문을 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요즘 나오는 문들은 쉽게 열 수도 있고 손잡이 핸들이 부착되어 있던데요. 지금의 손잡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우선은 저희가 여기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스마트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핸들이 다 적용이 되긴 합니다. 대리점을 하더라도 핸들 적용이 되지만, 근데 이 핸들에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 홈CC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발코니 창에 들어가는 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 핸들이라고 해서 집에 건강한 성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약자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힘이 없는 분들인데 창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거운데 힘이 없다 하면 문을 못 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지 핸들, 스마트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 손잡이를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탁 제끼면 앞에서 네모난 게 튀어나오면서 이 창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베란다를 나갈 때 이 중간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실 분합문이라고 하는데, 이 거실 분합문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자, 실제로 저 오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베란다에 갇힌 경우. 그래서 막 SOS 요청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저 혼자 있다가 베란다를 나가면서 깜빡하고 자동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깰 수는 없으니. 그래서 잠기지 말라고 해서 핸들이 외부 창이나 뭐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닌 창들에는 이 손잡이가 원상복귀 기능이라서 손잡이를 제꼈다가 손을 놓으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럼 뭐냐? 닫았을 때 자동으로 잠겨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실 분할문에 있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잠기면 안 되기 때문에 손잡이를 이렇게 제꼈을 때 손잡이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죠. 요 고정이 되는 이유가 나가면서 문을 닫더라도 잠기지 말라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핸들이라고 합니다. 거실에 핸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돼서 매우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걱정이 많았어요. 태풍이 오거나 많은 비가 내릴 때 집 안으로 물이 새거나 스며들까 걱정입니다. 샤시를 교체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샤시를 교체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시의 원초적인 교체의 이유는 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샤시만 교체만 하더라도 태풍, 누수, 추위,
더위, 미세먼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샤시를 교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은 사용 중인 가구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하루 만에 샤시 교체와 완성까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많은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원데이 시공이라고 합니다. 시공을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하루 만에 끝내드립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 우리 짐 많은데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끝내요? 저희가 다 옮겨야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삿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짐들 옮길 수 있는 짐들은 고객분들이 직접 정리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침대도 돌침대 있습니다. 고객분들 못 옮기시네요. 그리고 뭐 소파도 있겠죠. 소파도 돌 소파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무겁고 큰 것들은 그냥 냅두시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짐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짐 보양이라고 하는데, 짐 정리를 하면서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철거를 할 때 먼지가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로 그 정리된 짐들을 이렇게 덮습니다. 비닐로. 이 부분을 보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양부터 하고 나서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시공은 하루 만에 다 끝내드리고 저녁에는 생활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샤시를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시공 현장도 가보면서 이렇게 샤시가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제목이 샤시 교체 비용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이 많은 걸 저희가 다 영상으로 담기는 힘들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추려서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의 질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사양들이, 핸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핸들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브랜드는 뭐냐, 혼재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유리는 몇 미리 두께가 들어갔느냐, 로우 유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보양은 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견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샤시 견적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고 고사양으로 들어갔느냐 꼭 확인을 하시고 견적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래도 견적은 무조건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셔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성심성의껏 그대로 친절하게 방문을 드려서 상담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